네, 반갑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종합주지수가 0.8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나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하락세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그냥 다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다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테마라든지 특정 종목군들은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많은데 대형주 쪽에서 움직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부담 요소가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외국인들의 매도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 가지고 2차 전지의 순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낙폭이 상당폭 키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종합지수가 0.87입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서 계속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침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하고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걸어주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래쪽에다가 걸어놓고 기다리시면 장중에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그 가격이 체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후에 반등했을 때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면서 시작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점이 잡히지 않은 상태예요. 시장 저점이 없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월요일이니까 그런 부분 아시죠? 그래서 월요일이라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주가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 참고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내려가는 거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코스닥 쪽 하락이 굉장히 커요. 셀트리온 쪽에서 급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빠지는 거라면 셀트리온의 상승이 무력화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또 낙폭을 좀 크게 만들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하락이라면 이게 지금 지지라인대를 또 무너뜨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지선은 물론 아래쪽에 857포인트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낙폭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파급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수급 동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급에서 뭐가 그렇게 문제냐? 실제로 매도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동안에 나온 물량들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은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침 시점에서 10시 한 11시 정도까지 다 쏟아진 물량이고요. 실제적으로 10시 40분, 10시 반 정도 지나가면서부터는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확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오전에 3,700억 팔았지만 오후에는 3,700억보다 더 많이 못 판다는 이야기죠. 한 2천억 정도 더 판면 한 5천억대 6천억, 많이는 6천억대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될 테고요. 만약에 오후에 상황을 바꿔서 돌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매도가 줄어들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장중에 흔들리는 모양새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 오전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오후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받아줘야지 라는 형태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더 들어올 만한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업종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그다지 썩 좋지 않기 때문에요. 시장의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뭐 외국인들의 어떤 이런 매도를 통해서 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아지면 시총 상위 종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이 된다라고 판단하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잘 버텨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7만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라서 크게 문제 없겠고요. 하이닉스가 조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가기 시작한다라면 이제는 12만 5천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매수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보다는 관망만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지금 7%대 하락인데 신저가 계속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36만 2,500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많이 하락하고 나서 추가 하락이 또 나타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과매도 시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밑에서 받아주려는 움직임은 나오기 쉽습니다. 다만 받아주고 나서도 단기 반등 살짝 만들어 놓고 다시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RSI 지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면 주가의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120조 정도 됐었던 게 지금 보면은 85조 원까지 내려갔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좀 떨어졌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뒤집어질 뻔했겠죠. 하이닉스가 이럴 때 조금 올라가서 상황을 바꿔버렸으면은 아마 더 나쁜 상황으로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상황이 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러시아 쪽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일 까 생각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담감이 좀 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16만원이 지지라인입니다. 여기요, 여기 지금 16만원대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바로 그 구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현대차도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차량 판매 쪽에서 어떤 부담감이 러시아 쪽에 그런 그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것과 또 계속적으로 이제 또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잡혀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생각해보는 부분에서 기대치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전차군단, 경기 민감 섹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될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그런 러시아 쪽 그 구간들이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니라고 하는데 이쪽에서의 이제 공장 준공식 요 부분이 이제 그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공장을 짓고 그러면은 조금 러시아 쪽에 공장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가장 큰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격이 좀 벌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홀딩만 계속 하셔야지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신규 매수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관망한다라는 생각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조금 반등이 진행됐어요. 반등이 진행됐는데 분식 회계에 대한 논란이 일단 종지부를 찍었죠. 그래서 한숨 돌렸다 이런 느낌들이 좀 나타나서 반등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위쪽에 저항대가 20만원대 근접하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들, 또 호재의 어떤 그 노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저항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만원대 회복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그 시점까지 이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그냥 홀딩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런 형태들 모습이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에 있는 이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LG화학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또는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위메이드가 7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98,000원대로까지 떨어졌어요? 네, 곧 있으면 신저가 나오겠네요.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거 나올 때 바로바로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세가 더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게임즈들 다 같이 떨어진 모습이죠.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것들 다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 소자입니다. 지금 신저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LNF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 다 신저가 나오시는 모습이고요. 천보는 지금 거의 10%대 하락인데요. 자, 지금 배터리 쪽 움직임 안 좋아요. 지금 전기차 쪽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 미국에서 나타나는 모습 좀 있었지만은 이 배터리 쪽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안 좋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고 계시면 일단은 대응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올라가는 거 뭐 있어요? 오늘 뭐 보시면 정책주들이겠죠? 뭐 한국선제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출산 관련한 종목에서 이제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제 그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어떤 부처를 신규로 개설한다 뭐 그런 식의 느낌이었겠죠. 그다음에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안철수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긴 한데, 전 고점은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은 마음을 비우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곡물 관련주도 오늘 조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뭐, 지금 경농 같은 경우 반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농사철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겠지만, 얘네들은 러시아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특이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기관 쪽은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네이버, 셀트리온, 이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카카오라든지 이런 거. 카카오도 오늘 반등 좀 나가고 있는데 이 모양새도 그대로 나가는 모습이고요. 원자력 관련해서 한국전력 지금 흐름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오늘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씩 깎아주는 거.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뭐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동안 올라갔다 조금 내려주는 모습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승했다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자, 이런 모상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저항에 대한 부딪힘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더 중요시되는 것들이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이야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GS건설은 오늘 신고가 또다시 만들어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리오프닝을 버리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이제 살펴보시되,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은 들어가야 될 타이밍과 조금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잘 완급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실제 매도는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아직 잡힌 거 없습니다.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수급에서 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매도가 많이 잡힐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들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 거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가장 많이 팔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배터리 소재 쪽이니까. 근데 두산중공업도 오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에 대한 매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아요. 네. 네이버, 현대차, 아모레퍼시비 화장품 종목군들이 다시 내리는 모습인데, 요 부분들 리오프닝 관련해서 약간 후퇴한 모습 좀 있어요. 요 뭐 신종 바이러스 출현했다는 이야기 좀 있고, 그래서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그동안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아직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죠, 그죠? 네. 요거는 이제 화장품 쪽이긴 한데, 이게 추세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반등을 좀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면 이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인내심을 더 많이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조금 이동하시거나, 이런 것들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LG생활건강은 그 당시에 목표 주가 세게 치고 그 증권사 이야기할 때 그때 조금 알아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은 다 내려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고 좀 시끄러웠던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좀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 그런 종목들 매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외국인 매도는 대체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들 떨어지고 있을 때 더 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는 것만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오후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배터리 쪽은 계속 매도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 줘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 나오는 매도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약하지 않나 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신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뒤로 물러서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오후 늦은마켓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가격대를 좀 아래로 깔아서 걸어 놓으시면 대응이 되실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왔다 갔다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네.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상황 보고 또 마감 시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